자, 이번에는 이제 고객 만족도 조사와 이제 분석 실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객 만족도 조사는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고객 만족도는 고객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실제 이제 고객 만족도는 상당히 정교한 모델링이 좀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고객 사용하고 있는 제품의 사용자 혹은 그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단순한 점수만 파악하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예. 일단 이제 고객 만족도사는 이제 관리적 측면에서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측정하지 않으면 관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이제 피터 드러커 교수의 말처럼 이제 지표화하면서 지수화하면서 수준을 진단하고 무엇을 개선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파악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고객의 만족과 불만족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함으로써 자사의 서비스 수준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또한 이게 한 번 조사하는 게 아니라 동일한 지표로 계속 추적 조사함으로써 이 만족도가 오르고 있는지 내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 이제 판단을 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IPA 분석이라는 거를 고객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도 대비 지금 현재 만족도를 파악함으로써 어떤 점을 먼저 개선해야 될까? 소비자가 인식하는 중요도가 높은데 반면에 이제 현재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좀 평균 대비 낮은 그런 서비스 영역, 제품 영역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최우선 개선으로 도출해서 그것들을 이제 그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한 그런 이제 전략적 포트폴리오를 도출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죠. 세 번째로는 이제 객관식이든 혹은 주관식이든 고객의 소리를 이제 수렴함으로써 이제 다양한 아이디어,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될 것으로 이제 생각되느냐, 뭐 이 제품과 서비스가 사용하면서 불편했던 점은 무엇이냐, 혹은 이제 고객 서비스적 차원에서 무엇이 더 필요하냐, 이런 것들이 이제 직접 고객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수 있죠. 물론 그렇게 물어본다고 해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막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제 몇몇 가지의 생각지 못한 그런 아이디어를 그 정도만 발굴해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사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면 하는 게 중요 목적이지만 이제 표본을 혹은 조사 대상을 좀 더 넓혀서 경쟁사의 그 만족도를 자사의 모델과 동일하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제 경쟁사 대비 만족도를 비교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런 만족도 점수를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일련의 노력들은 그냥 조사해서 분석하고 끝이 아니라 이 전사적으로 고객의 의견이 이러하니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 노력하자라고 하는 고객 중심의 경영 마인드를 조직 내에서 확산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뭐 개발팀은 개발만 하고, 그다음에 그 저기 제조 현장에서는 제조만 하고, 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고객 입장에서 항상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을 계속 마련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자, 이 고객 만족도는 이제 먼저 그 CSI, 고객 만족 지수 모델을 설계하기 위해서 자료를 1차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그리고 이제 가설적 CS 모델을 개발합니다. 그러니까 품질 요인, 성과 요인, 만족 요인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 좀 쉽게 얘기하면은 이 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 음식점, 레스토랑이라고 한다면 음식, 그다음에 서비스, 그다음에 매장의 환경, 그다음에 AS,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품질적인 차원에서의 요인이죠. 그를 통해서 이제 만족 요인은 전반적으로 만족했다, 기대 대비 만족했다, 뭐 경쟁사 대비 만족했다라고 하는 어떤 심리적인 성과 문항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과 지표라고 하는 건 그렇게 만족했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추천을 하거나 재방문을 하겠죠. 그래서
다시 여기로 오고 싶다.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와 같은 그런 성과 요인들을 어떤 문항들로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래서 품질, 전반 만족, 성과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큰 카테고리에서 큰 영역과 실제 문항들을 결정해야 됩니다. 일단 가설적인 CS라고 하는 건 대안이 될 수,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쭉 리스트화 시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제 뺄 거 빼고, 그다음에 우리 그 회사에 맞는 걸로 최종적인 모델을 개발하죠. 자, 그를 통해서 이제 항목까지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우리가 고객 만족도 조사 프로세스의 핵심입니다. 자, 예를 들어 이거는 이제 우리 경마장, 저희 과천 경마장 있죠. 경마장의 만족도 CSI를 개발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볼 때, 일단은 이제 가설적으로 이 모든 서비스 접점에 대한 항목들을 체크해야 됩니다. 일단 경마장에 가려면은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되죠. 그죠? 교통수단이 버스로 오냐, 지하철로 오냐, 자가용으로 오냐, 자가용으로 왔을 때 진입 경로 표시가 잘 돼 있냐, 주차비는 어떠냐, 주차장은 어떠냐, 안내위원은 어떠냐, 이런 이제 모든, 예, 소비자 입장에서 이제 서비스를 경험하는 그 순간순간에 대한 게 모두 항목이 될 수 있어요. 물어보면. 그다음에 막건을 구입하겠죠? 예. 막건을 구입할 때도 이 전화로 하냐, 현장 발매로 하냐, 아니면 뭐 스마트폰, 휴대폰으로 하냐, 기계로 하냐. 그때 이제 속도가 괜찮은지, 그다음에 편리하게 그 기계가 잘 조작할 수 있는지, 빨리 나오는지, 아니면 현장 발매할 때는 직원들의 태도가 좋은지 등등 이렇게 이제 다양한 측면에서의 서비스 접점을 역시 문항 항목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관람 때에 가서 관람을 하고, 그 다음에 전관 광고 모니터를 보고, 그리고 이제 경마 전 관련된 서비스를 보고, 경마, 경주에 대한 실황 중계를 보겠죠. 장례 방송 안내, 편의시설, 환급, 이런 일련의 경마장에 와서 겪는 모든 큰 이제 영역들과 그 영역에서 파악되는 서비스 접점들이 바로 가설적 CS에 대한 음, 모델 항목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리스트화 시켜서 걸러내면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크게 품질 요인은 막권 구입, 관람대, 전광판, 환급, 편의시설, 경마공원. 자, 이렇게 이제 6개로 잡고 그것의 구체적인 문항들로 세부 품질 요인 항목들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객 만족이라는 건 이제 전반적 만족도와 같은 것. 그리고 이제 성과는 고객 불평률, 충성도, 타인 권유의 양, 가격 탄력성, 그다음에 전환 장벽 이런 것들이 이제 성과 지표로 설정이 될 수가 있겠죠. 이건 기업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고객 만족도 관련된 다양한 그런 모델, 다양한 항목들을 수집해서 우리 회사에서 이거를 성과 지표로 하는 게 좋아, 안 좋아? 계속 관리할 수 있는 지표야, 아니야?를 잘 이제 생각을 해봐야죠. 자,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는 건 이제 점수입니다. 결국 이제 점수가 자사 대비 경쟁사 혹은 전년 대비 현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비교가 되겠죠. 그래서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의 기준도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거를 5점 만점 혹은 7점 만점으로 물어봐서 그걸 100점으로 보통 많이 전환을 하죠. 자, 그때 우리는 절대적으로 봤을 때 5점 만점이면은 4점 이상. 그러면 이제 만족도 점수학은 75점 이상이 기본적으로 이제 한 기준이고 보통 85점 이상은 맞아야 된다. 와 같은 그런 절대적인 기준을 설정을 해야 되고 또한 경쟁사 대비 혹은 전년 대비 몇 점 이상 높아져야 된다. 몇 점 이상 높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절대평가는 좋으나 상대평가가 낮을 수도 있어요. 반면에 절대평가는 낮으나 상대평가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이 점수가 이런데 경쟁사 대비 전년 대비는 좋아졌어. 그런 이제 것들은 계속적으로 좋게 만들어야 되고 점수 자체는 90점인데 경쟁사 대비 혹은 전년 대비 떨어지고 안 좋아. 그런 것들은 더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IPA 분석입니다. IPA라고 하는 건 이제 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라고 해서 중요도와 Importance, 그다음에 성과, 만족도, Performance를 XY축으로 해서 분석하는 이제 매트릭스의 형태예요. 여기서 핵심적인 건 이제 그 중요도는 높은데
자, 중요도는 높은데 만족도는 낮은. 자, 중요도는 높은데 이 만족도는 평균보다 낮은. 요 영역을 찾는 겁니다. 여기에 뭐가 있냐? 결국 이게 개선해야 될 핵심이거든요. 예. 사람들은 이 전반적인 만족도를 하기 위해서 이것은 되게 중요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지금 현재 대비 만족도가 낮아요. 자, 그러면 그거를 가장 먼저 개선해야 바로 전체적인 만족도가 향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요도는 낮은데 만족도가 높은 이런 애들을 개선한다. 예산 1억이 있는데 여기다 5천만 원 쓴다. 직원에 대한 서비스를. 이거는 쓸데없는 짓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도 않는데 그거를 만족도를 높이 한다고 해서 여기는 원래 그런 데고 잘하고 있어라고 하기 때문에 감흥이 적어요. 근데 뭐 이렇게 중요도가 낮은데 중요도는 높은데 만족도가 낮은데 이 만족도를 높인다면은 사람들은 와 여기 달라졌네 하고 충성도와 만족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가격 중에서도 세부적으로 보면은 뭐 업체 대비 가격을 좀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찾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중점 개선 영역을 도출하고 이거를 개선하기 위한 세부적인 액션 플랜을 세우는 게 고객 만족도 조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만족도와 충성도라고 하는 두 가지를 역시 나눠서 보면 만족도는 높은데 충족도는 높거나 낮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족도와 충성도가 모두 높은 집단을 우린 충성 집단이라고 합니다. 만족도하고 그리고 다시 살 거야. 추천하고 싶어. 반면에 만족도와 충성도가 모두 낮은 집단이 있어요. 우리 회사 고객이지만 여기 별로야. 그리고 다시 사고 싶지 않아. 이런 비충성 집단은 솔직히 충성 집단으로 만드는 게 어려워요. 좀 포기를 해야 됩니다. 반면에 만족도는 높은데 충성도는 낮아요. 이걸 잠재충성 집단이라고 합니다. 만족도는 평균보다 높아요. 근데 다시 사고 싶거나 추천하고 싶지 않다. 이거는 아직까지 이 회사나 브랜드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아서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높이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 그리고 반대로 만족도는 낮은데 충성은 높아요. 여기 그냥 그저 그런데 그냥 계속 살 거야. 이 타성에 치는 고객들이죠. 이런 사람들도 역시 충성도 우량 충성 집단을 만들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분석을 우리는 이제 판별 분석이나 혹은 뭐 로지스틱 회계 분석 이런 걸 통해서 이 어떤 것들을 개선해야 우량 충성 고객으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분석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점수를 내고 중점 개선 영역을 찾고 충성 고객을 나눠서 무엇을 개선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그런 과정들이 꼭 필요하고 고객 만족도 조사는 1년에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함으로써 지표의 변화, 목표에 대한 설정, 그리고 개선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어떤 거를 세워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전사적으로 공유함으로써 고객 경영적 마인드를 갖도록 하는 것. 이게 이제 핵심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교육 만족도 이 실제 설문 데이터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대략적인 구성을 보면, 여기서는 이제 시설에 대한 만족도,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그 다음에 상담에 대한 만족도, 강사에 대한 만족도. 자, 이렇게 이제 품질 영역에서는 크게 네 가지의 품질에 대한 만족도를 물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전반적인 만족도, 자, 세 가지 문항, 그리고 성과 두 가지 문항으로 이제 각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프로그램은 어떤 거를 참여했냐, 그리고 이제 성별, 사업, 직급, 연령 이런 이제 인반적인 특성들도 이제 추가가 돼 있는데 핵심적인 문항들은 바로 이제 이 품질과 그다음에 전반 만족 그리고 성과에 대한 영역이죠.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에 각 영역, 즉 시설 환경에 대한 전반 만족,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 만족, 그리고 상담에 대한 전반 만족, 강사에 대한 전반 만족을 각각 이제 물어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고객 만족도 조사를 할 때, 이렇게 품질 영역에 대한 전반 만족을 물어봐야 나중에 이제 IP 분석이나 이 세부적인 문항들에 대한 분석을 하고 실제 점수도 이,
이 항목에 대한 만족보다는 이 전반 만족을 가지고 점수를 구해요. 이런 걸 이제 어렵게 말로 이제 요소 만족도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연구자는 이 전체 분석하는 사람은 그 회사에서 전체 만족도 점수를 크게 보면 이 영역에 대한 만족과 그다음에 이 전반 만족과 성과를 몇 퍼센트씩으로 할까 이거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 각각 10%를 하고요. 자, 이거 이 요소에 대한 만족을 각각 10%로 합니다. 그럼 총 40%가 되겠죠? 예. 그리고 이 전반 만족을 40%로 하고 성과를 20%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 100%의 이제 점수가 가중이 되는 거죠. 전체를 그냥 평균을 내서 100점 만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 만족에 가장 많은 이제 가중치를 두게 됩니다. 예, 결국은 사람들이 이래저래든 간에 전체적으로 그 서비스나 제품에 대해서 얼마나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냐가 가장 이제 심리적 성과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 데이터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인에서는 이런 것들이 보고서가 완전히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교육 만족도 데이터라고 하고요. 일단 파일은 이제 음, 자, 파일은 고객 만족도 데이터.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속성 파일이 하나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올린 다음에 하는 것도 좋지만 프로그램에 대한 거는 지금 프로그램 1, 2, 3, 4로 되어 있고 뭐 각각에 대한 만족도 문항은 이런 질문이고 그다음에 이제 보기는 몇 개고 자, 이렇게 돼 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문항 속성 파일 샘플 다운로드를 받으면 그걸 가지고 해당 데이터에 따라서 조금씩 변형하면 됩니다. 자, 지금 만들어 놓은 이제 우리가 속성 파일을 같이 올려서 등록을 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싹 등록이 돼서 보는 것처럼 참여 프로그램 1, 2, 3, 4 이렇게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쭉 자동으로 쭉 설정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분석하기 중에 이 통합 리포팅으로 들어갑니다. 이 통합 리포팅이라고 하는 건 어, 데이터 블록이 일단 해보고요. 데이터가 프로젝트 카타고에서 지금 올려놓은 교육 만족도 조사를 다시 한번 이제 가져옵니다. 이 통합 리포팅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이제 보고서의 전체적인 거를 통합적으로 다 분석하는 그런 이제 모듈입니다. 분석 모델에 들어가면 이 다면 평가나 AHP나 만족도 조사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자동으로 다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교육 만족도 분석 보고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족도 모델을 쓸 거고 데이터는 교육 만족도를 쓸 겁니다. 자, 이걸로 분석 모델을 설정을 해서 자, 이렇게 조사 대상은 누구로 하냐? 뭐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단은 뭐 프로그램 수강생 전체고, 표본은 네, 전수조사, 조사 방법은 뭐 온라인 조사, 기간은 대충 이렇게 하는 거는 안 해도 됩니다만 이렇게 하게 되면 보고서에서 자동으로 이 조사 기획에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문항 표본 특성을 설정하면 그 특성에 따라서 결과가 교차표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성별, 여기 이것도 해볼까요? 참여 프로그램별, 그다음에 성별, 팀별, 직급별, 연령별을 여기 특성 문항에다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로고도 등록을 하면 PPT나 이런 데 위에 상단과 하단에 로고가 나타나고요. 자, 이제 여기부터가 이제 모델인데 우리가 제일 처음에 시설 환경에 대한 거죠. 그래서 어, 시설 환경이라고 이름을 써주고 여기다가 시설 환경, 자, 이 전반 만족도 빼고 문항을 넣고요. 그다음에 시설 환경 전반 만족은 요소 만족에다 넣습니다. 가중치는 10%로 할 겁니다. 그리고 상자를 추가할게요. 두 번째로는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이고요. 역시 4개를 넣고 프로그램 전반 만족은 요소 만족도에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프로그램이라고 하겠죠. 자, 역시 가중치를 10%를 둘 거고요. 그 다음에 상자 추가. 자, 여기서는 이제 상담에 대한 거죠. 상담. 예, 전반을 빼고 5개 문항을 여기다 넣고 그다음에 상담 전반은 요소에 추가합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상담이라고 하고요. 가중치는 10%. 자, 마지막으로 이제 품질 요인에 하나를 더 추가해서
강사에 대한 것들을 이제 만족도 빼고, 그다음에 전반 만족은 요소의 혹시 10%, 이거는 강사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전반 만족이죠. 이 고객 만족도의 핵심이 이 전반 만족도고, 전반 만족도는 전반 만족, 가성비, 전반 비교. 자, 요 세 개. 그리고 성과. 요거는 성과. 성과는 재이용, 추천. 자, 이렇게. 그리고 가중치는 여기 40%, 여기는 20%. 이 총합이 100%가 돼야 되겠죠. 자, 이 모델을 이렇게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품질 요인의 문항 요소, 그다음에 전반 만족, 그다음에 성과. 성과도 역시 여러 가지 성과를 추가를 더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나오게 할 거고요. 5점이었고 소수점은 첫째 자리까지만 나오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전년도 대비 결과가 있다면 전년도의 점수를 여기다 집어넣고, 그다음에 벤치마킹 점수도 여기다 집어넣으면 비교표도 같이 나옵니다. 근데 현재는 없으니까 미반영을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작성 완료를 누르면 이제 분석이 쭉 수행이 됩니다. 이게 이제 A부터 Z까지 점수, 가중치, IP 분석 등등이 다 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자, 이제 분석 결과가 이제 도출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면 이제 분석 보고서 생성 완료라고 되어 있고, 이 분석 보고서를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됩니다. 또한 지금 만들었던 모델을 그대로 복사해서 다른 데이터에다가 동일하게 적용하려면 이 설정 복사를 누르면 적용이 반영이 됩니다. 자, 보고서를 한번 클릭해 보면, 자, 지금 이렇게 64페이지의 보고서가 자동으로 이제 쭉 생성이 돼서 조사 개요부터 절차까지, 그리고 이제 CSI 분석 이 결과들도 쭉 보이죠. 전체 만족도는 53.1%고, 전체적인 결과, 자, 그리고 이제 시설 환경에 대한 점수, 그다음에 프로그램, 상담, 강사에 대한 점수, 전반 만족과 성과에 대한 결과들. 또한 이제 IPA 분석이 자동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IPA 분석을 통해서 지금 중점 개선해야 될 것이 프로그램과 강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시설 환경 중에서는 중점 개선 영역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에서는 비용, 그리고 상담은 상담 서비스, 그리고 이제 강사는 강사의 친절과 전문성을 지금 집중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연도별 이제 추세가 만약에 설정이 되어 있다면 연도별로도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연도별은 우리가 지금 설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나오고요. 벤치마크도 지금 우리 회사와 다른 회사의 비교를 설정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만 나오지만, 이런 식으로 비교 벤치마킹 도표가 같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세적으로 이제 그 PPT의 그 참여 성별, 팀별, 직급별, 연령별 결과가 점수가 쭉 이제 계산돼서 제시됩니다. 이 모든 결과들을 우리는 PPT 한글 등으로 다운받아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이런 식으로 모든 텍스트들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 결과를 가지고 약간 편집과 디자인을 조금 바꿔서 설정하면 아주 작업 시간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는 좋은 이제 도구가 될 수가 있겠죠.